경매 기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3강에서는 저당권과 근저당의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민법에 저당권에 관한 법조문이 있는데 민법 356조 저당권의 내용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357조에 근저당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저당권은 이 근저당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이것이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경우에는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60조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나옵니다. 요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 이제 말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판절을 하면서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저당권과 근저당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저당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이 있는데 이 근자는 한자로 뿌리 근자입니다. 뿌리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뿌리 근자. 그럼 저당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은행 가서 대출 받았다 또는 뭐 친구 사이에 돈을 좀 빌렸다. 그러면은 그냥 빌려줍니까? 아파트를 담보로 잡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아파트를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렸다라고 했을 때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 근저당 설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저당권 설정을 하게 되면은 등기부에 등재가 될 때 채권액이라고 등기부에 찍힙니다. 채권액. 그런데 이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채권액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이라고 등기부에 찍힙니다. 채권 최고액이죠. 그럼 내가 1억을 빌렸다라고 한다면은 이 저당권 같은 경우는 등기부에 1억이 찍힙니다. 1억을 빌렸으니까 등기부에도 1억이 찍히고 만기가 됐을 때 돈을 갚을 때는 1억을 갚아야 되겠죠. 1억에다가 약정이자를 2% 산정을 했다. 1년 동안 돈을 빌려줬는데 1년에 2% 설정하면 얼마입니까? 200만 원이잖아요. 그럼 1년 만기가 됐을 때 얼마를 갚아야 됩니까? 1억하고 이자 200만 원을 갚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되면은 채권액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이라고 등기부에 등재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똑같이 1억을 빌렸다고 한번 전제를 깔아보면은 똑같이 1억을 빌렸고, 그 다음에 약정이자가 1년에 2%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만기 때 얼마를 갚아야 됩니까? 1억 200을 갚아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근데 등기부에 등재가 될 때는, 제가 잠깐 지우고 가겠습니다. 등기부에 등재될 때는 채권 최고액이 1억 2천, 1억 2천만 원 또는 1억 3천만 원 또는 1억 5천만 원 이렇게 등기부에 등재가 된다는 거죠. 저당권 설정을 하게 되면은 등기부에는 채권액 1억 이렇게만 찍히는 겁니다. 근데 근저당 설정하게 되면은 똑같이 1억을 빌렸다고 할지라도 등기부에는 1억 2천, 1억 3천, 1억 5천 이런 식으로 찍힌다는 얘기죠. 이거는 120%가 되는 거고 1억 3천이 등기부에 찍혔으면 130%가 되는 것이고 사채 같은 경우는 보통 150% 설정을 하게 됩니다. 뭐 대부업체 이런 데서 돈을 빌렸을 때는 150% 설정을 합니다. 보통. 그러면 120%는 보통 제1금융권에서 120% 설정을 하는 거고요. 뭐 시중에 5대 은행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보통 130% 설정을 하게 됩니다. 빌린 돈은 똑같이 1억입니다. 저당권 설정을 해도 빌린 돈은 1억이고 그 다음에 근저당 설정을 해도 빌린 돈은 1억입니다. 근데 등기부에 찍힐 때는 저당권 같은 경우는 채권액 1억 이렇게 찍히는 거고요. 그러면은 갚아야 될 돈이 1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갚아야 될 돈이 1억이라는 얘기인데 이 근저당 같은 경우는 갚아야 될 돈이 얼마인지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돈을 빌린 건 1억이 맞습니다. 근데 만기 때 내가 얼마를 갚아야 되느냐? 그거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1년 동안 돈을 빌려줬을 때 1년 만기가 됐을 때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얼마인가 그게 확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이게 왜 붙었냐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당권하고 건저당의 차이점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저당권이 있고 건저당이 있는데 1년 동안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럼 1년 만기가 이때라고 했을 때 1억을 빌려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약정이자가 2%입니다. 이 건저당도 똑같이 1억을 빌려줬고요. 그 다음에 약정이자는 2% 전제 깔았을 때 이 만기가 됐을 때 갚아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저당권 같은 경우도 1억 200만 원을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건저당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만기가 됐을 때 1억 200만 원을 채권자한테 갚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차이점이 뭔가 하면은 만기가 됐는데 만기 때 돈을 못 갚았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부터는 말하자면 지연이자가 붙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자라는 개념이 아닌데 워낙 이 용어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뭐 지연이자 그러면 금방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정확한 용어는 지연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연배상. 손해배상의 성격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건 이자 개념은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근데 너무 이제 지연이자라는 말을 쓰시니까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는 지연배상입니다. 지연배상. 그럼 건저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만기 때 원금하고 약정이자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지연배상이 따라 붙습니다. 자, 지연배상이 언제까지냐? 이게 저당권 같은 경우는 법전에 보면은 요거는 1년치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도 2%라고 전제 깔았을 때 200만 원밖에 못 받아 먹습니다. 지연배상을 1년치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건저당 같은 경우는 이 지연배상 받는 부분이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1년치로 제한되는 게 아니고요. 돈을 안 갚으면 안 갚을수록 채권자는 이 지연배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좋아하겠죠. 그럼 무제한인데 무조건 무제한이 아니고 언제까지입니까? 아까 원금 1억에다가 채권 최고액이 2천만 원 설정됐다. 120% 설정을 전제했을 때 1억 2천이 등기부에 기재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2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 약정이자라든가 위약금이라든가 이런 거 포함해서 이 지연배상까지 받을 수 있는 맥시멈 한도가 2천만 원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건저당권자가 경매 쳤을 때는 만약에 1억 2천만 원까지 맥시멈 올라갔다고 했을 때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1억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 저당권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 저당권은 그냥 1억 200만 원밖에 행사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다시 법전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건저당권이 아니고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저당권자는 자, 돈을 빌려준 사람이죠. 채권자입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잡았죠. 아파트에 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 저당권자는 채무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여기서 채무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돈을 빌려간 사람인 채무자가 그 아파트에 계속 산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를 채권자한테 넘기는 게 아니고요. 저당권이나 건저당 설정했을 때는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그 아파트에 계속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이 붙은 거죠. 근데 만기가 됐는데 돈이 안 들어오면은 채권자인 저당권자는 경매 쳐야 되겠죠. 방법이 없는 거죠. 저당권자니까 담보물권자니까 임의경매 칩니까? 강제경매 칩니까? 임의경매 쳐야 되는 겁니다. 그럼 경매 쳤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앞 시간에서 저희가 물건 같은 경우는 등기를 치게 되는 거고 등기 친 순서에 따라서 우선 변제 배당을 받는다. 이렇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도 물건이고 등기 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자기 밑에 들어온 다른 채권자보다는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법전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 357조 건저당을 보면은 이 저당권은 건저당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건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이게 채권 최고액이 되는 겁니다. 저당권이 됐든 건저당권이 됐든 빌린 돈 1억은 똑같은 것인데
그러면은 갚아야 될 채무가 얼마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건저당 같은 경우는 등기부에 내가 갚아야 될 채무의 최고액, 다시 말해서 채권 최고액만 등기부에 등재하는 것이고, 채무의 확정은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가 있다. 그럼 채무는 확정된 게 아니죠. 채무가 언제 확정됩니까? 1년 동안 돈을 빌려줬으면은 1년 만기가 끝났을 때,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내가 얼마를 갚아야 되는 건가? 채무가 그때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은 저당권 같은 경우는 빌린 돈이 1억이면은 갚아야 될 돈도 원금은 1억으로 픽스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근저당 같은 경우는 빌린 돈은 1억인데 그럼 내가 얼마를 갚아야 되는 것은 그때 갚아야 한다는 얘기죠. 1년 만기가 돼야 됩니다. 그때 갚아야 내가 얼마를 갚아야 될지가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한다라고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넘어가 보면은 360조의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나오는데 저당권은 원본이 아까 빌려준 원금입니다. 원금 1억이죠. 원금 1억에다가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 실행 비용을 담보한다. 여기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게 바로 지연이자 또는 지연배상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에 1년치만 그 저당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당권과 근저당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당권 같은 경우는 만기가 됐을 때 만기 이후에 그 지연이자 또는 지연배상은 1년치밖에 행사를 못한다. 채권자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1년치로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대부분 판례에 따라서 이 지연이자 지연배상 부분이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채권 최고액 맥시멈 한도까지는 무제한으로 지연 배상이 늘어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을 가든 아니면 개인 간 거래 같은 경우도 100%입니다. 거의 99.9% 저당권 계약서를 내미는 게 아니라 채권자 입장에서는 지연이자 지연 배상을 많이 받아먹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 간 거래 같은 경우도 거의 100% 저당권이 아니라 근저당 계약서를 내민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저당권 설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당권 설정을 하면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지연이자를 1년치밖에 못 받아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 유리하게 이제 보통 근저당 계약서를 내민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실제 등기부인데요. 이 저당권 설정한 게 아니라 근저당 설정을 했죠. 6번에도 근저당 들어가 있고 9번에도 근저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계약서 쓴 날짜입니다. 2016년도 9월 30일. 그리고 계약서 쓰고, 그러니까 근저당 약정서를 쓰고, 같은 날 등기 쳤죠. 밑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8월 18일에 계약서 쓰고, 근저당 설정 계약서를 쓰고, 등기 친 건 언제입니까? 8월 30일에 한 2주 정도 지나서 등기를 쳤네요.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채권액으로 등재가 된 게 아니라 채권 최고액이라고 등재가 됐죠.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요. 그럼 여기서 빌린 돈이 얼마입니까? 빌린 돈이 동그라미가 세 번째 콤마니까 10억 8천만 원이죠. 10억 8천만 원이 빌린 돈입니까? 아닙니다. 10억 8천이 아니라 이거보다는 120%, 130%, 대부업체에서 사채를 썼다라고 한다면 150% 이렇게 뻥튀기 된 가격이니까 만약에 이게 120% 설정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금액에다가 나누기 1.1을 하면은 빌린 원금이 나옵니다. 130% 설정을 했다면은 나누기 1.3을 하면은 원금이 나옵니다. 몇 프로 설정했는지는 기록에 나오지 않고 당사자끼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3자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120% 설정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나누기 1.1을 하면은 원래 빌린 원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거를 빌렸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채권 최고액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게 한 10억 정도로 기재가 돼 있으니까 실제 빌린 돈은 9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9억 정도 원금을 빌렸다고 했을 때 나머지 부분 20%가 됐든 30%가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약금이라든가 특히 지연이자 같은 경우 많이 받아먹기 위해서 120%, 130%, 150% 설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여기 주식회사가 나와 있고 근저당권자, 채권자죠. 농협에서 대출을 해줬네요. 그죠? 이거는 공동담보 잡았다는 얘기고요.
자, 밑에 보면은 역시 채권액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입니다. 여기가 채권 최고액이 7억 가까이 설정되어 있는데 실제 빌린 돈은 한 6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채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 건재당권자가 여기 주식회사 수협에서 대출을 해준 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은 저당권이 있고 건재당이 있는데 보통 이제 저당권 같은 경우는 양자의 차이점이 저당권 같은 경우는 만기 이후에 그 지연 배상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지연 배상을 1년치밖에 못 받아먹는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고요. 건저당권 같은 경우는 120%, 130%, 뭐 15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뒷부분에 20%, 30%, 50% 부분이 지연이자 지연 배상을 받아먹는 부분이다. 솔직히 뭐 채권자 입장에서는 늦게 갚기를 바랍니다. 늦게 갚아야 계속 그 지연 배상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뭐 1억 2천 같은 경우 2천만 원 채워질 때까지 늦게 갚기를 바라겠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저당권과 건저당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